자, 현역가왕 3가 종영되고 나서 2026 한일가왕전으로 흐름을 많이 끌고 가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참 참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눈에 띄는 원곡자 나카시마 미카가 2026 한일가왕전 3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멘토로 출격을 한다라고 출연 선언이 되었습니다. 자, 이 한일가왕전 3 2026 한일가왕전이 곧 4월 14일 한 달 정도 뒤에 첫 방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일음악 국가대항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나카시마 미카가 한일 탑10쇼에 나온 지 1년 3개월 만에 역사적인 재출격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가왕전에 이런 엄청난 가수들을 초대한다 한들 시청률이 잘 나올 수 있을까요? 현역가왕3 제작진이 굉장히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런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이게 바로 현역가왕3의 최종 성적입니다. 최고 시청률이 12.7%, 그리고 마지막 최후 결승전 시청률이 11.7%였다. 결국에는 최고 시청률과 최신 시청률의 숫자값이 1%나 차이가 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결국 마지막 회차가 최고 시청률이 나와야 하는 시점인데 오히려 마지막 회차에 가서 1%의 시청률이 주저앉게 되고 말았다. 전무후무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있었던 그 어떤 오디션 방송을 털어봐도 아마 이런 결과 나온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승전에 갔을 때 사람들은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고, 결과를 보기 위해서라도 그 전에 차를 안 본 사람들조차 결승전을 시청하기 마련인데 1%나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현역가왕3를 제작한 제작진에게 모든 것이 좀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 아시다시피 이번 현역가왕 제작진 빈예서양을 결국 좌절시켰다. 그것이 실패로 이어진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터단이 만든 점수와 국민들의 점수가 같지 않았어요. 마스터 점수가 낮은 가수가 결국 국민평가 순위에서는 상승을 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홍자, 금잔디 두 사람은 왜 8위와 9위로 진출을 하게 됐을까요? 제가 볼 땐 이게 맞습니다. 결승 1차전이 3명의 탈락자가 발생을 하고 결국 1명이 탈락하는 그림이 아닌 홍자, 금잔디 그리고 또 다른 참가자가 탈락하는 모양새가 나왔을 때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1명이 탈락했고 1명은 추가 합격했고 나머지 1명은 공동 7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상 결승 1차전에서 3명의 탈락자가 발생을 하고 결승 2차전에서 탑7 순위 결정전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하지만 전무후무하죠. 그 어떤 오디션 방송에서도 결승 1차전에서 탈락자를 만드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로지 빈예서 탈락을 위한 시스템 아니었냐, 이런 의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의심을 받다 보니 공정성은 추락했고요. 뭐 사실 어디 이것뿐입니까? 따지고 본다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반복됐죠? 빈예서양이 가장 먼저 탈락을 했습니다. 그 전엔 계속하여 혹평과 위기에 놓여졌죠. 그리고 이수연 양이 혹평을 받으며 위기에 놓입니다. 그리고 김태현 양이 역시 혹평과 위기에 놓이며 두 가수는 결국 최종 3위와 6위라는 성적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탑3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적어도 김태현 양도 탑5 안에는 들어갈 수 있었던 10대 가수들을 전부 다 좌절시켰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어떻죠? 앞에 말씀드렸던 홍자, 금잔디와 같은 가수들이 계속하여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많은 시청자분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고, 그것이 결승전 안 보려한다, 봐서 뭐해, 어차피 다 짜고 치고 하는 건데, 이런 악평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악평을 만들어낸 제작진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한일가왕전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최근 언더15을 이름만 바꿔서 태국에서 방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이 언더15 어린 친구들이 출연했다는 것이 논란이 되면서 국내에서도 일본에서도 방송이 좌절됩니다. 가족들과 여성 보호단체가 들고 일어났기 때문이죠. 편성 취소에 피소까지 당했습니다. 사면 초과에 놓였었던 서혜진 PD가 결국 동남아에서 방송을 했어요. 하지만 보세요. 저 언더15이 제작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국내 방송사와 수익을 나눠받아야 하는데 결국 동남아 방송사라고 한다면 이 수익적인 부분에서 적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내 방송사보다. 왜일까요? 국내 기업 광고비랑요, 동남아 기업 광고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뭐 내부적 사정은 모르지만, 모르긴 몰라도 제작비를 충당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떤 논란도 있습니까? 여기 보면 자신과 10년 동안 함께 있었던 PD에게 월급을 돌려달라 반환 소송을 또 하기도 했어요. 서혜진 PD가 자신과 10년을 함께한 직원에게 월급 돌려달라고 소송을 건 겁니다. 뭐 내부적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런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것이 현역가왕3를 제작한 서혜진 PD와 그의 제작사인 크레아 스튜디오의 현 상황이다. 자,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다 보니 어떻습니까? 결국 현역가왕 자체가 한일가왕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뻗어나가야 하죠? 콘서트도 해야 하고요. 후속 예능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역가왕 포도 제작을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전부 어려워졌다. 왜겠습니까? 지금 무명전설이 선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명전설2로 남자편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역가왕4가 결국 남자편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명전설이 현역가왕과 비슷하게 시청률이 나온다고 한다면 서혜진 PD와 제작사와 재계약 무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역가왕 시리즈가 이제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무명전설의 현역 가수들이 등장하게 되는 상황이 놓여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현역가왕4를 서혜진 PD와 하지 않고 엠비안이 독자적으로 끌고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작권이 문제가 된다면 이름을 현역가왕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바꾸게 되겠죠. 굉장히 위태로워졌는데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 바로 빈예서양을 탈락시키면서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세요. 얼마나 부당했는지. 요번에 1등을 한 홍지윤 씨의 팬카페 숫자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11,000명입니다. 홍지윤 씨는 대국민 투표에서도 1등을 해왔고 마스터의 점수도 준수했지만 차지한 솔지와 같은 가수들처럼 막강한 고점을 받은 적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홍지윤 씨를 떨어뜨릴 수가 없을 거예요. 대국민 투표 계속 1등하고 생방송 투표 1등하는데 어떻게 떨어뜨립니까? 전유진 양처럼 결국 1등을 차지했다. 하지만 2등을 차지한 차지현 씨의 팬카페 숫자가 소름 돋게도 2,100명밖에 안 됩니다. 너무나 낮은 숫자죠. 애당초 대국민 투표에서도 순위 밖으로 밀려나 있었고 생방송 투표 점수는 높게 받긴 했지만 이 차지현 씨의 팬덤의 규모를 본다면 터무니없이 차이가 납니다. 솔지 씨는 심지어 718명이에요. 솔지는 7위로 하락했고 차지현 씨는 2위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두 가수의 특징은 시청자들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기보단 마스터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너무나 높아왔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두 가수 다 노래를 잘해요. 하지만 팬덤의 규모를 보십시오. 이거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적어도 차지현 씨가 이거 숫자가 그래도 한 5,000명 이상은 돼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너무나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그에 반면 빈예서양은 어떤 줄 아십니까?
무려 15,000명이 넘습니다.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 빈예서양의 팬카페 숫자가 제 기억으로는 몇백 명 정도 수준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숫자가 더 늘었어요. 왠 줄 아세요? 탈락한 걸 보고 일반 시청자분들도 분개함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 이게 팬가입으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안타깝기 때문이죠. 현역가왕을 보신 많은 분들이 10대 가수들에 대한 부당함을 꼬집으셨습니다. 10대 가수들 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다른 타 가수들의 부당함도 빈번히 존재했습니다. 홍자 씨가 계속 생존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음이탈 논란이 그렇게 많았는데 말입니다. 결승전까지도 음원정이 불안불안했었던 홍자 씨. 결국 탈락했을 때 일반 시청자분들과 대다수의 국민분들은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탈락할 줄 알았다. 이젠 탈락해야지 였어요. 그런 국민들의 반응이 있다라는 겁니다. 빈예서양이 탈락했을 때는 상당수 분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물론 오열 사태가 터지고 나서 비판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대국민 투표 2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런 가수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결승 1차전 탈락자 유일한 한 명이 된 겁니다. 누가 봐도 빈예서 잘라내기였다. 자, 이런 빈예서양이 많은 팬분들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빈예서양이 예전에도 한번 이 미스트롯을 출연하면서 준결승전을 앞두고 탈락한 적이 있습니다. 준결승전에서 결승전에 오를 탑7 결정전에서 목감기 컨디션이 안 좋기도 했지만 탈락을 하게 됩니다. 이 트라우마를 현역가왕 3 때도 한 번 더 반복하게 되었고 그것이 오열 사태로 이어졌다. 그런데 결국 빈예서양을 또 한 번 결승전에 올려놨는데 이 올려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승전에 올려놓고 1차전에서 갑자기 탈락 룰을 만들어가지고 또 잘랐어요.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아마 빈예서양을 섭외할 때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미스트롯 때에 쌓였던 한을 현역가왕 3에서 풀어보지 않을래? 현역가왕 3는 미스트롯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런 얘기 저는 왠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참가한 빈예서양의 꿈을 또 한 번 짓밟게 된 거죠. 지금 빈예서양의 인스타그램 숫자를 보면요. 2,0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현역가왕 3도 그렇고 다른 프로그램도 그렇고 미스트롯은 이번에 탑5로 바뀌었지만 탑7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탑7이 되지 못하면 결국 어느 정도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후속 예능이 나오든 방송 섭외가 됐든 행사 섭외가 됐든 탑7에게 밀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빈예서라는 가수는 엄청난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못 받는다 하겠지만 탑7이 됐다면 탑3가 됐다면 우승을 했다면 그 파급력은 지금의 2배 아니 3배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 모든 기회를 박탈당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죽했으면 이런 기사가 올라왔겠습니까? 애들한테 왜 이러냐. 빈예서를 탈락시키고 김태현의 무대는 1분 11초 이상 사라지고 이수연 양은 마스터 점수는 너무 낮고 관객들의 점수는 높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는 등 결국 10대 가수들 자르기가 현역가왕 3가 앞으로 시리즈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제작이 힘들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게 된 자충수,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김태현 양은 6위, 이수연 양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빈예서 양은 9위예요. 여러분 탑7 안에 들지 못해도 주목받기 쉽지 않은데 10등 주목받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염려한 제작진은 빈예서 양을 포함한 탑10의 서울 콘서트에 게스트로 출연시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티켓 판매율이 저조해질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죠. 그런 것을 걱정하기 이전에 조금만 공정성 있게 많은 대중들과 시청자분들의 마음과 똑같이 프로그램이 흘러갔다면 이렇게 최악의 사태까지 저는 왔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제씨가 탑7 안에 들어갔고 차지현씨가
2위를 했지만 이 실력 있는 가수들 실력을 폄하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국민들의 선택은 분명히 달랐었다라는 겁니다. 그 달랐었던 선택을 제작진이 이렇게 철저히 무시했을 때 그 결과가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자, 콘서트도 위태롭지만 한일가왕전 시청률 안 그래도 현역가왕보다 잘 안 나왔습니다. 그것도 하락할 게 뻔하고요. 나아가서 후속 예능방송 한일 탑10쇼 3가 되려나요? 그것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역가왕 4가 제작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정도로 상황이 흘러왔다라는 거죠. 무명전설의 시청률이 뭐 요번에 조금 하락했지만 사실 현역가왕과 비교했을 때 엇비슷해지는 순간 아마 서혜진 PD와 제작사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구수경, 차지연 이 5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5명 중에서 3명이 유력합니다. 그게 바로 10대 가수 3인방이란 얘기예요. 왜? 이들의 대국민 투표. 왜? 생방송 문자 투표. 왜? 유튜브 조회수가 다 높았으니까. 홍지은 씨를 뺀다면 그 3명 중에 1명이 우승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제작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명 다 탑7에 올려보내서 탑3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탑3에 안 들어가게 하려면 간단합니다. 마스터 점수를 굉장히 낮게 주면 돼요. 그러면 아무리 국민투표 점수가 높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마스터단 점수와 합산 점수들이 결국 국민투표 점수 하나만으로 뒤집기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번엔 결승 1, 2차전 점수를 합산해서 나눠줬고 결승 1차전 때 빈예선은 탈락, 이수연, 김태현은 굉장히 낮은 점수를 주었지 않습니까? 2차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홍지윤 씨가 우승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국민들에게도 응원받고 팬덤 파워도 강력하고 마스터 점수도 준수하게 받았으니 아무리 차지현 씨가 뭐 마스터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한들 고득점을 받았다 한들 무대 분량을 많이 뻥튀기를 해준다 한들 우승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지윤 씨가 우승을 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이수연 양 어떻겠습니까? 눈물을 꾹 참고 완성한 감동 무대. 최종 3위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수연 양이 사연파리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 현역가왕에서 사연파리 안 한 가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사연파리를 할 수밖에 없다. 자, 사연파리 안 좋게 들리시죠? 하지만 저는 그걸 서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각자의 서사가 있어요. 차지현 씨도 아들과의 서사가 줄기차게 방영이 됐습니다. 홍재윤 씨도 자신의 서사가 다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수연 양의 노래 실력이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이때까지 마스터 점수를 높게 받은 건 다 조작이란 얘기입니까? 자, 하지만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던 이수연 양이 하필이면 결승전에 가까워지며 낮은 점수를 받았고 탈락 위기에 노출되었고 그 이후에 결국 탑3 안에 겨우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오로지 바로 생방송 문자투표 덕분이었다라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팩트라는 겁니다. 그러니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굉장한 분개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현역가왕 시청자 게시판의 빗발칩니다. 기대가 없는 방송사인 것 같다. 비판받지 말고 더 이상 이런 방송을 안 했으면 한다. 이제는 현역가왕이 방영을 해도요. 보지 않겠다고 합니다. 현역가왕 3의 결론을 내보니 차지연 실력 100, 상품성 0, 총점 100. 그리고 빈예서 결승 1차 탈락 논란의 논란이 지금 엄청나게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프로그램 안 보고 싶다. 이런 얘기가 온라인상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경연 오디션의 기본은 공정성, 신뢰성, 그리고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시청자들이 보고 맞다! 저 분석이 정확하다! 자, 윤명선 마스터가 비판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비판이 주현미 마스터보다 높을까요?
미스터 트롯이나 미스터 트롯에 나왔었던 박선주 마스터만큼 높을까요? 장윤정 마스터만큼 높을까요? 아닙니다. 대다수는 윤명선 마스터의 평가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공정성, 신뢰성, 타당성이 어느 정도 시청자분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인정이 된다라는 건데, 빈예서양을 오열 사태로 내몰 만큼 탈락 위기로 보였다가 급기야 결승 1차전에서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서울 콘서트에는 출연을 시킨대요. 왜일까요? 티켓 판매 때문에. 네, 오로지 이겁니다. 티켓 판매율 때문에 빈예서양을 출연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빈예서양의 팬분들 중에선 티켓 취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빈예서양의 아버님은 이러한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와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누가 진정한 1등인지를 팬분들의 환호성으로 증명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티켓 취소를 말리고 싶은데 이게 말린다고 말려지질 않습니다. 이미 프로그램에 너무 실망했기 때문이죠. 빈예서양도 큰 실망을 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앞서 제가 이 홍지윤 씨가 직접 인스타그램 36만 회입니다. 자, 이렇게 30만, 40만 나오던 친구들이 갑자기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차지현 씨는 이때도 21만 회를 기록했어요. 근데 요번 무대 역시 영상 조회수를 보니 23만 회로 유사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수연, 김태연, 그리고 빈예서 10대 가수 3명을 응원하는 팬분들은 이미 마음이 떴습니다. 자, 그러니 시청률이 잘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외면을 받았고요. 여기에는 10대 가수들의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왜? 이들 덕분에 시청률 견인을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애당초 3명이나 출연시킨 거니까요. 이런 해석이 저는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 가수는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실망감이 시청률 폭락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한일 가왕전도 방영을 해야 하고요. 전국 투어 콘서트도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게 다 끝나고 나면 후속 예능 방송도 해야 합니다. 아마 한일 탑10 쇼가 되겠죠? 3쯤 되려나요? 셋 다 폭망 위기에 놓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고 팩트입니다. 자, 보시면 한일가왕전 2가 시청률이 굉장히 나락으로 갔습니다. 2.8%까지 떨어졌다는 거. 물론 빈예서양 혼자만으로 콘서트 티켓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를 응원하는 많은 이 가수의 팬분들, 그러니까 진짜 매니아 팬들이 아닌 라이트한 팬분들도 아유, 현역가왕이라면 진절머리나 이러면서 콘서트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홍지윤 씨가 우승한 것도 많은 분들 사이에서는 차지현과 더불어서 내정돼 있었던 거 아니냐. 마지막에 홍지윤, 차지현 두 사람을 세워두고 신동엽 씨가 우리가 한번 리허설 연습할 때 뭐 누가 1등 이런 거 해봤는데 지금은 그때랑 느낌이 다르지 않냐. 이 말을 또 어떤 분들은 이 두 사람이 결국 결승까지 올라갔던 점수를 사전에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두 사람을 세워두고 누가 우승을 했네 만에 리허설 했던 거 아니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시간 문자 투표가 반영되기 이전의 점수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만큼 시청자들이 볼 땐 이미 우승자를 내정해놓고 방송을 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번 현역가왕3의 공평성과 형평성은 바닥을 쳤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콘서트와 스피노프 프로그램과 나아가서는 한일가왕전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이유들을 낱낱이 제가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예서, 김태연, 이수연 3명을 팽한 결과 빈예서 탈락시키고 김태연 순위 떨어뜨리고 이수연 우승 막아버렸다. 전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사태가 벌어진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아직까지도 의문점인 두 가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홍자는 왜 탈락하지 않았나? 결승전까지도 홍자 씨는 좋지 않은 목 상태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탈락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올라가서 결국엔 탑7에 들지 못했어요. 위태위태했습니다. 왜냐하면 김태현, 이수연 둘 중에 한 명이 탑7 밖으로 밀려나면 홍자 씨가 올라갈 수 있었을 현역가왕 상금 1억 원을 기부하게 됩니다. 미스트롯2 때 암투병을 하던 팬분이 결국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말 예쁜 마음이죠. 이런 거는 칭찬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지윤 씨가 아무리 대국민 투표가 높았고 팬덤의 파워로 1등을 했다라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홍지윤 씨가 사실 실력이 부족하나요? 뭐 외모가 부족하나요? 퍼포먼스가 떨어지나요? 탑3 안에 들어갈 실력자입니다. 탑3 안에서는요, 어차피 팬덤의 파워로 승부처가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지윤 씨가 1등을 했건 3등을 했건 충분히 그 안에 들어갈 실력자임에는 저는 변함이 없다고 소신발언하고 싶습니다. 강혜연 씨가 솔지 씨는 트로트라는 장르에 도전을 하자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마스터들의 심사평을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것이다 라며 여기면서 단점을 이겨나갔다고 합니다. 홍지윤 씨 역시 음악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했다. 대중에게 얼마나 와닿는지가 중요하다. 많은 연구를 가져야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수연 양은 특히 사랑 노래가 많다 보니 곡을 해석하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할머니께 어떻게 표현하면 잘 전달될 수 있을지 여쭤보기도 했다.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기특한